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서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예. 키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팔색 좀. 오늘 잠깐만요. 30분. 30분. 9시. 30분. 몇 분까지 하는 거죠? 5분까지 하는 건가? 40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막상 길게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적당히 잘 맞춰볼게요. 오늘 제가 요즘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 요즘에 정답이 없는 시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사장님들께서 지금 1년 비즈니스를 하셨던, 5년 하셨던, 10년 하셨던 거의 다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요즘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근황?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즘 근황 한번 함께 보시죠. 막 이래. 어떻게 넘기는 거죠? 자, 제 요즘 오늘 뇌파 측정하고 왔는데 제 우뇌와 좌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요즘에 두 가지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자,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밑줄 친 데만. 시작. 우리는 대부분 일이 잘 풀릴 때는 특별히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진로를 수정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없다. 그와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고통을 느낄 때 깊게 파고든다. 즉 사업의 근본적인 과정을 살펴보거나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기 행동의 어두운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자기가 낮은 지점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은 생각을 완전히 재구성할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가치관, 자기가 추구하는 기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가정, 그리고 리더로서 자기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딱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멤버 발표한 지 몇 개월 됐죠? 3개월 됐어요? 3개월 되고, 그럼 제가 한 달 좀 늦게 시작했다. 그 멤버 발표하고 제가 신규 멤버를 집중해서 만든 지 2달이 됐거든요. 그 2달 집중하면서 제 개인 GV, OV 말고, 그 전에는, 요거, 바닥을 치기 전에, 그 상황에는 맨날 지널러지를 보고, 이번 달은 나의 파트너들이 얼마나 GV를 많이 해줄까, 이걸 구경했을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멤버로 전환이 되고, 저한테 또 새로운 리프레시가 되면서, 2달 동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신규를 한번 발굴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은 기회였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신규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이제 인입되는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뭔가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달 동안 온리 신규만 만났거든요. 제 개인 GV가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OV를 구경하지 않더라도 주급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지금 노다지판이니까 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뭘 하면 좋냐?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혜찬 사장님 그 토요일에 강의한 걸 못 들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PPT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전형적으로 완전 쌉제이 느낌이더라고요. 그 완벽한 루틴. 근데 저는 그 완벽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누가 집안유하냐의 게임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2가지. 저는 지금 보상이 바뀌는 시점에서 당장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11월부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개인 사업자 아니면 프랜차이즈 2가지. 소비자랑 그 준사업자랑 별반 차이가 없어졌어요. 아마 계산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지금 미국 글로벌 컨벤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탑이잖아요. 뭐 인원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트렌드를 잘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저 예전에 이제 저도 그렇고 저 전 제품 다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제품 하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사장님들께서 전 제품을 다 선점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컨설팅 할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을 그 선택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강력한 아이템 하나로 뭔가 인플루언서를 찍고 그걸로 파급력을 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자도 요즘은 그냥 사업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하프를 만드느냐의 게임인 것 같고 하프를 만들 줄 알았으면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거든요. 이 2가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장님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로
일단은 뉴스킨 사업 결정했으면 성공적인 대리점이 돼야 되죠. 성공적인 대리점 사장님들 맨날 동기부여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일단 선정하죠. 제가 중요한 해시태그를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우리 맨날 뉴스킨에서 아이템 선정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장님들께서 아이템 선정을 되게 요 정도의 악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템 선정 말고 찐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뒤에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컨택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컨택을 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내로남불인 거 아시죠? 나를 잘 객관화를 못해요. 그래서 남 거는 객관화되게 되게 잘 봐주는데 막상 내 상황이 되면 명단 분류를 잘 못해요. 내 감정이 들어가서. 그래서 명단 분류는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분과 스폰서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고 관심 소비자를 내가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찾는 게 관건이에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에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은 맞는데 네가 먼저 성공을 하고 기회를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 뭐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저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지고 너 돈 있고 빼겠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기회는 이거 하나야 막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그 광신도처럼. 근데 그렇게 다녀보니까 제 실속이 일단 없고 다 힘든 거예요. GV가. 자기 먹고 쓸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내 걸 먼저 채우고 기회를 주는 그 방향이 사장님들의 그 수순에도 더 알맞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CS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CS 교육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아 붙이기. 전 매니아 붙이기 할 때 가치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보다는. 스토리텔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이 네 가지 그 커리큘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친구들, 뭐, 선배들 전부 다 친구들을. 그래도 그때 동안 저는 친구랑 만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좌명이 딱 그거거든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대표님도 회사 다니는 시절이시다. 그렇죠. 저도 회사 생활 7년 동안 했죠. 두끼 대표예요. 회사 생활 엉망으로 해야 되죠. 이분이 엉망으로 아이템으로 떡볶이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일을 안 했으니까 이 업무 일지를 거의 7년 동안 소설을 작성했었고, 아, 출근하자마자 오전 업무 보고, PC방 가서 맨날 놀다가 월급 못 받았죠. 회사 외국기에 관심 안 하셨나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 따위가 아예 없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 문화를 어떻게 버틸까라는 그냥 완전히 루저의 삶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좀 다른 걸 해봐야겠다. 실제로는 세바스도 너희들 아무도 공개 안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강연 많이 하면서 좀 솔직해지려고 이제 좀 더 이해하는데 뭐 꿈과 희망을 찾아서 이거보다는 캠페인 치다 보니까 걸렸죠. 네, 걸려가지고 감봉도 당하고 근데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와이프보다 돈 적게 벌고 감봉당하는 게 너무 창피했죠. 그게 가장 컸던 거고 결국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하다가 이제 찾게 된 게 떡볶이였고. 떡볶이 엄청 좋아하셔서 그걸로 커뮤니티에 하고 동아리 같이 만들어서 하는 걸로. 네이버 들어가면 되죠. 네. 유튜브니까. 네. 네이버 카페 만들었죠. 네이버 카페. 네, 그 당시. 그걸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돈이 되겠다고 아니. 아니에요? 네. 진짜 돈을 일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떡볶이.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했으니까 그다음에 떡볶이는 추억도 많으니까 장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장사를 시작하려면 어떤 걸 배워야 될까 하다가 리서치하는 느낌. 그렇죠. 네, 찾다가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그들이 남겨놓은 아주 알찬 정보들을 배워서 장사를 해야지라고 시작했는데 우연치 않게 떡볶이 카페가 없었고 그러면 급하니까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떡볶이 모든 것이라고 만들어서 유명하게 됐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사업을 연결시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아서 그냥 미쳤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그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진짜 사람 안 보는 거였어요. 네이버 카페 회원수 100명 되는데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아무도 앱을 안 해요.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뭐 좋은 거 스크랩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성공을 하러 나갔죠. 전국 지점을 찾아라. 떡볶이 집을 찾아라.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번 찾아볼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떡볶이 먹으러 돌아다녔어요. 저는 그게. 네, 다 가본 것 같아요. 웬만한 데는. 아 진짜요? 그냥 뭐 여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게 아이템 찐 선정인데 사장님들 지금 아이템을 하나씩 정하셨을 거예요. 루미스파면 루미스파.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정했는데 혹시 저 정도의 강도로 아이템을 파고 드셨는지, 저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신지, 저 정도의 애정이 있으신지를 아마 비교해 보시면 내가 아이템을 선정했는데 왜 레버리지가 안 나고 팔려나가지가 않지? 이 정도의 애정이
소비자에게 안 느껴져서 그래요. 이 정도의 지식이 안 느껴져서 그래요. 돈 생각 안 했는데 뭐라 그래요? 전국 팔도 떡볶이를 다 먹어보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두 끼 혹시 여기서 안 가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다 가보셨어요? 여기 밑에 있어요. 9층인가 8층에. 가보셔서 두 끼 레시피가 다 있거든요. 다양한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가 어떻게 탄생이 된 거예요? 전국으로 다 가보셨대잖아요. 이게 아이템의 찐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아이템을 얼마나 파고들고 그 이해도를 높일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11월 달 보상의 그 관건인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이제 에이스 그룹 미팅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혈당 측정기 끼고 혈당을 다 측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건 뭐냐면,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3일, 3일, 3일을 나눠가지고 음식도요 3일, 3일, 3일을 똑같이 먹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예를 들면 순댓국을 먹어요. 아침에 쉐이크를 먹어요. 그다음 점심에 싸이버거를 먹어요. 그다음 저녁에 순댓국에 소주 3잔을 먹어요. 3일 동안 제가 식단을 짜놨어요. 그거를 4일째 똑같은 식단으로 하는 거예요. 싸이버거 그대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순댓국에 소주 3잔 먹어야 돼. 그렇게 안 하고서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시간대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제가 뒤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혈당이 다 달라요. 근데 정말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으려면 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마이애지를 먹고 안 먹고를 재봐야 객관적인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해본 거고, 이거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이거 에이스 그룹 미팅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살찐다 그러잖아요. 혈당이 거의 다 지방으로 가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무지하게 올라요. 제가 지금 요때 6시부터 공복인 상태에서 10시 25분에 제 스레드에 악플이 달린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빨이 막 올랐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저만큼 올랐어요. 그러면은 사장님, 그 다이어트랑 혈당 관리 해드릴 때 그 루틴 중에 마이애지만 넣어야 돼요? 그 필캄도 넣어야 돼요? 다 구성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룹 미팅 때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이거 최근에 이제 그룹 내 강의하느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같이 공유를 하면, 혈당은 뭔지 아시죠? 혈당. 혈액은 뭔지 아시죠? 앞에 PPT가 빠졌다. 혈액이 하는 그 일이 엄청 많아요. 산소 운반, 뭐 신진대사 엄청 많은데, 그러면 혈당이 있다는 건 혈액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 운반, 신진대사 모든 기능이 다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혈당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 많이 보셨죠? 혈당 지수. 요거. 그리고 공복 혈당은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8시간, 최소 8시간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측정한 게 공복 혈당이에요. 네, 뒤에서 보시면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계셔야 이 사람이 혈당 관리를 하고 싶대. 그럼 마이애지만 권하는 게 아니라 TRM이 전체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왜 혈당에 꽂혔냐면, 저희 집안에 당뇨가 아닌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외갓집에 이모 5명, 외삼촌 5명. 이게 10남매거든요. 근데 10남매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당뇨예요. 심지어 할머니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삼촌, 이모들 시력 있는 거, 발 자르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망가졌는데도 계속 단 걸 먹어요. 다리가 잘리고 시력이 안 보이고 잃고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절을 못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혈당 하면 인슐린 주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보시면 진짜 우리 몸 과학인데, 혈당 조절을 위해 필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인슐린,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보셨죠? 갑상선 호르몬,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인슐린은 어디서 나와요? 췌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사장님들께서 과도하게, 적절하게 드시는 분 잘 없죠? 맨날 과도하게 먹어.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이 미친 듯이 분비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췌장이 혹사돼요. 췌장이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을 안 하면 췌장도 망가지고요. 글루카곤, 이게 신기한 게 인슐린은
그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 아드레날린은 높여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로 이제 대사를 해주는 호르몬인데 왜 낮추는 호르몬은 한 개고 높이는 호르몬은 두 개일까요? 고혈당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저혈당이에요. 저혈당은 오면 쇼크사로 바로 가는 거고 고혈당은 천천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혈당이 진짜 위험해서 고혈당은 혈당을 높이는 거는 많이 올라가면 제어하면 되죠. 근데 낮추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쇼크사로 죽겠죠. 우리 몸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낮추는 호르몬은 한계가 있고 높이는 호르몬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이 왜 위험하냐면 낮추는 호르몬은 유일하게 한 개예요. 유일하게 한 개 있는 게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호르몬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췌장, 글루카곤도 췌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주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보통 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남은 당들이 어디로 가요? 여기저기 많이 가요. 간으로도 가고, 그리고 간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게요? 네? 신장? 막 던져보세요. 간으로 가고 근육으로 가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저희 책 내에서 그 혈당 측정기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빼쩍 마른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있거든요. 살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혈당이 널뛰기를 해요. 근데 전 좀 근육이 있어 보이죠? 제가 그분보다 훨씬 많이 먹고 군것질은 둘 다 좋아해요. 근데 양은 그 친구보다 제가 먹는 양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저는 혈당이 안정적이고 그 친구는 널뛰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근육이 있잖아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먹어도 저는 간으로 가고 근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육이 많으니까. 그 친구는요? 없어.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혈당이 다 어디로 가요? 쇼크사로 가는 거예요. 쇼크.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애지만 나가야 돼요? 아니요, 쉐이크도 나가야죠. 쉐이프에서도 나가야죠. 왜냐면 근육 키워야지 혈당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전체 제품이 그 5개로 나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뭔가 이렇게 컨설팅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갑상선 암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당뇨약을 드신 지 거의 15년이 되셨고 갑상선 암 수술도 하셨어요. 왜 연관성이 있냐?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갑상선 호르몬. 갑상샘에서 분비돼서 기초대사를 조절해주는데 이것도 혈당 조절을 위해 많이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걸 다 써버리면 여기 호르몬이 더 분비가 안 되면 대사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혈당 망가지면 이거 쭈루루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혈당은 무조건 음식이에요. 무조건 음식. 근육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는 잘 아시죠? 식사하시고 1시간 이내에 혈당이 50 이상 차이가 나면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GI 지수 높은 음식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걸 왜 피해야 되냐면 먹으면 바로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는 게 왜 안 좋은데 혈당 스파이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최악이에요. 여기 보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그 정은영 프로가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혈관 내피가 있죠. 내피를 계속 쳐요. 내피가 망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내피를 계속 치면서 내피가 되게 얇아지고 뚫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독소가 전신을 타고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잡는 게 건강의 핵심인 건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포를 손상시키고 온몸의 혈관을 손상시켜서 각종 심혈관, 뇌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독소가 암이 되고 다 그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췌장 망가지면 답 없죠. 급격한 혈당 변동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과다하게 만들어서 췌장을 혹사시키고 기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보세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 이거 완전 중요한 포인트인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뇌 속에 치매 유발인자로 알려진 이거 기억나세요? 아밀로이드 베타? 이게 계속 축적된대요. 그러니까 혈당이랑 치매도 연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나가야겠죠, 전체 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진짜 구성품에.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나가야 돼요. 혈당을 잡으려면. 너무 열변을 토했어, 잠깐만요. 호흡이 달려. 그래서 아까
찐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거. 사장님들께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있고 내가 얼마나 가슴 깊이 이거를 막 이제 차오르고 있는가. 이게 소비자라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소비자를 요즘은 줍줍하는 시대거든요. 필드에 나가보세요. 진짜 많아요. 콜드 나가면요. 후원자 없어졌다고 한 사람 천지 빽깔이에요. 주워 담으시면 돼요. 콜드 나가실 때 바구니를 가져가시고 주워 담으세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보시면 알고, 제가 아까 객관성을 갖춰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분은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개수가 많죠. 근데 이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샵에 가면 온갖 제품이 다 있어요. 어떤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더 저렴하고 얼마나 더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괜찮을까를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안 샀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께 이제 SNS로 연락 오신 분인데 뭐라 그래요, 이분이? 자기는 18년 이상 쓰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18년 쓰는 동안 후원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가입해서 18년 동안 쓰고 있었대요. 그리고 정기 구매가 좀 저렴한 건 아는데 몰라서 그냥 18년 동안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한번 잘 써보고 싶대요. 180도 쓰면서. 문의가 없어서. 사장님, 소비자는 찾는 거예요. 먼저 찾은 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관심 없는 사람 이렇게 교육시켜가면서 그때 이제 확장해도 괜찮거든요. 처음에 사장님들 GV가 3,000에서 5,000 이상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많이 찾으세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에이스 그룹 미팅 때 말씀드렸는데 경주에 사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콜드를 후원하다가 옷가게 사장님을 만났는데 저희 컨택자는 아니에요. 이미 다른 데서 쓰고 계시는데 들어가자마자 옷가게 전 벽에 다 뉴스킨 제품을 도배가 돼 있어요. 사업자냐고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래요. 자기가 내 가족이 전 제품을 사용하는데 한 달에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소비자 있으면 어때요? 있어요. 나오자마자 파트너 사장님한테 찾는 거라니까. 찾자니까. 심지어 더 웃긴 건 저희 이번에 요만한 핸드크림 나온 거 아세요? 에포크? 한정판으로? 저 그거 나오고 조그맣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다가 박스째로 그거를 한 100개를 주문해 놓은 거예요. 손님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너무 좋다고. 그걸 보고 현타 왔잖아요. 그게 제품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CS 교육은 제가 알바를 많이 해서 CS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별거 없어요. 거울 치료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주로 어느 매장을 자주 가고 보험회사도 어떤 보험회사와 어떤 보험 영업사원과 계약을 맺고 싶은지 그것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이런 모습을 갖추면 되거든요. 그리고 난 어느 매장을 안 가고 싶고 어느 영업사원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아무한테도 소개 못 시켜주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CS 교육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소비자들은 엔간한 건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잘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주로 일상생활에서 뉴스킨 이런 비즈니스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소모임에서 만난 보험하시는 오빠가 보험을 하시길래 하나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제가 10년 전에 차를 처음 뽑아가지고 교통사고를 처음 냈단 말이죠. 처음 내니까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그 오빠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왜 나한테 전화해? 보험회사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어때요? 대박이죠? 누구 소개해주고 싶어요? 완전 인연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소비자가 택배 박스가 분실됐대. 헉, 어머 어떡해요? 택배사에서 잘못했나 봐요. 이제 후원인 변경 찾겠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 거 아는데, 그죠? 택배 박스를 제가 분실했어요? 아니에요. 나도 억울하기는. 그럼 왜 나한테 물어? 알긴 알죠. 알긴 아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믿고 내 후원을 넣어서 썼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그 택배 박스 분실한 게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럼 그거 하나로 10년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로 저한테 10년 매니아 아직도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1만 원, 2만 원 아끼려고 저한테 맨날 할인해달라고 하시던 분이 몇 번 만족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첫 몇 번이 중요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별거 없는데
별거 없지만 소소한 팁이 있어요. 0번 가장 중요한 건 감사 인사예요. 사장님들 매장에 어떤 매장이든 저는 이제 개를 키우니까 애견샵 이런 데 전화를 하잖아요. 예약 전화를. 혹시 이때 미용이 가능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 그 매장에서 그쪽 이제 예약이 다 찼어요. 혹시 그때 예약 가능해요? 예약이 다 찼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끊는 그런 매장이랑 전화 왔는데 미용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가게에서 고객님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쉽지만 다 예약이 마감됐어요. 라고 하는 거랑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온도차가 확 나죠. 별거 아닌데 그 처음 말머리 띄우는 감사 인사가 굉장히 따뜻한 온도를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배운 건 뭐였냐면 이 소비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대. 그럼 우리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요 혹시? 예전에 배운 거? 옛날 사람들이 많이 안 계신가? 박상용 리더님 기억나시려나 모르시겠네요. 다이어트 문의가 오면 다이어트 왜 하려고 하세요? 본질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나가죠. 그래서 첫 거래는 진짜 수월하고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달라. 그러면 해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거 말고 그것도 밀당하듯이 잘 조율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그런 걸 많이 해줘야 돼요. 생색을 내지만 안 내듯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조건 소비자 질문에 답이 있어요. 니즈에는. 그 사람이 저렴하게 원하는 건지 친절하게 원하는 건지 정보를 많이 주길 원하는 건지 그 사람 말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는 내 아이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얘기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뉴스킨 많이 알긴 알지만 정기 구매가요. 정기 구매는 저희만 아는 거죠. 매니아가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기 구매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 사람한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요즘에는요 거의 두 갈래인데 터치하지 마랑 날 많이 터치해줘 이렇게 두 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비자만 만들면 동안방에 막 쑤셔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개인 맞춤형 컨설팅처럼 노터치, 매니터치를 나눠요. 그래서 노터치는 관심 그렇게 안 줘요. 관심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츤데레처럼 중간중간 뭘만 챙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매니터치는 관심 많이 주면 되는 거고 이 군락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후 관리는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뭣도 모르고 주변에 들어서 웰스파를 샀는데 그 웰스파가 시원하네 라는 말이 들 때까지 사주 관리를 하든 그 웰스파가 시원하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두피를 문질러 주던 여기를 문질러 주던 발바닥을 문질러 주던 그 사람 입에서 만족감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매니아가 굳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깐만요. 굳히기 할 때 매니아 형성은 같이 저희 스토리텔링 배웠잖아요. 막 엄청난 그 정보도 중요하지만 사장님들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각인이 오래돼요. 180도 순서, 바르는 순서, 그거의 효능, 뭐 성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180도의 탄생 스토리.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들으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리고 그런 배경으로 진짜 내 아이가 죽어서 이거를 너무 희귀병이라 뭐 이거 신약 개발해주는 데도 없어. 근데 뉴스킨이 우리 사업자의 어머니의 고충이니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다가 스탠포드 의대에 협약을 맺어서 스탠포드 의대가 신약을 개발하다가 세포가 재생하는 180도를 만들어냈잖아요. 선물로 줬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주면 요즘은요 가치 소비라고 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뭐 그거죠? 최저가를 원하지 않아요. 요즘 소비자들은 최저가를 원하거든요.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데 돈을 쓴다면 충분히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제 10년 된 매니아들인데 10년 된 매니아들이 저를 오히려 가르쳐줘요. 근데 이런 가치인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제가 맨날 뭘 배우면 가서 맨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맨날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소비자도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장님 동안방에 나오시고 내가 개별적으로 가서 관리해주면서 스토리텔링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매니아 형성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할 것은 뭐게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늘 하던 거 지속하는 거. 우리 서희찬 사장님 그 루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던 거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누가 뭐 잘 됐다 그러면 적어보고, 잘 됐다 그러면 적어보고, 이러다 시간 다 가죠. 그거 말고 그냥 동기는 받으시되
내가 할 것을 정해서 설해찬 사장님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러닝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러닝하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6년 전에 남편이랑 그 뉴스킨 컨택자들 모아보겠다고 기존 사업자들 15명에 시작해서 SJ 크루핏이라고 운동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마무리 질 때 200명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때 나갈 때마다 지옥 같았어요. 왜냐면 뛰는 것도 싫고, 근데 이제 김상진 사장님이랑 몇몇 운동 모임을 만들자라는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때문에 그냥 끌려간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인원수 채워줘야 되니까. 근데 뛰지도 못하고 저 지구력도 없거든요. 그리고 심장도 저 예전에 심장이 이게 안 좋아서 몇 번 쓰러졌었어요. 뛰고 싶겠어요? 갈 때마다 핑계를 대고 어떤 핑계를 대냐면 굴락이 있죠. 잘 뛰는데 못 뛰는데 저처럼 뒤에서 아줌마처럼 추다던 그런 굴락. 저는 맨날 그 뒤에 굴락을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한다는 취지로 계속 뒤에서 걷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자발적으로 거기 반포대교 뛰러 갔잖아요. 왜 가는 줄 아세요? 리크루팅이 된 거죠, 제가. 러닝에 리크루팅이 된 거예요. 저의 러닝의 포인트가 온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왔냐면 제 예전에 그만뒀던 사업 그 파트너 사장님이 계세요. 그 파트너 사장님이 진짜 그런 여자인데 좀비 게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클럽 가서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맨날 술 먹고. 근데 세상에 한 몇 달 러닝을 하더니 몸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이제 서울에 와서 같이 러닝을 하재요. 끝나고 술 한잔 할 거냐 이랬더니 자기 술 끊었다는 거예요. 거기 충격받았잖아요. 제가 어디에 리크루팅 됐어요? 술 끊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변화된 그 모습 자체에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러가 한 말 기억나세요?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가짜라서. 지금 김정선 사장님은 왜 셀럽이 됐어요? 유지 잘하고 계세요? 진짜라서. 근데 왜 나머지는 안 되죠? 청만해서. 근데 그 친구는 러닝 청만한 게 아니라 진짜 몸을 만들어내고 삶이 바뀌었잖아요. 맨날 좀비 게임 죽이는 거 좋아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긍정적이어진 거예요. 거기 너무 컬처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러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발적인 동기. 이게 뉴스킨을 선택하는 동기잖아요. 내가 뉴스킨을 선택한 동기, why. 누군가에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자발적으로 뛰게끔 하는 그런 동기가 와야 내가 스스로 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못 뛰고 있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아직 러닝의 동기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를 찾으면 좋고 나만의 페이스. 이게요. 러닝 혹시 하고 계시는 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시면 뛸 때 페이스가 있는 거 아세요? 내 페이스? 그래서 예를 들면 1km에 8분대로 뛴다든지 그런 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페이스가 뭐가 중요해? 뭐나 나발이고 열심히 뛰면 되지. 어제 설해찬 사장님을 이제 이웃주민이라서 잠깐 만났는데 그 본인 살벌한 스토리를 공유해 주셨는데 본인 파트너 사장님 열심히 뛰다가 그것도 저혈당 쇼크다, 그죠? 갑자기 이제 심장이 멎어가지고 7시간 동안 이제 무수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무호흡 상태? 그죠? 그 상태로 7시간 이제 이후에 깨어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면서 저한테 페이스 조절 잘해라 라고 했는데 뉴스킨 하기 전에는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페이스 조절이 뭐가 중요해?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서 뛰어서 제가 그 상태에 빠져봐야 그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는데 뉴스킨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때 경험자의 말은 대부분 80, 90%가 오라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페이스를 지켜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나만의 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전 개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 설해찬 사장님 짜놓은 나의 루틴 있잖아요. 그 나만의 페이스가 있어야 앞으로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남편이 옆에서 계속 이제 훈수를 두면서 같이 뛰는데 하루는 훈수 두는 게 짜증나니까 그냥 집에 나가서 뛴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있을 때 제가 안 쉬고 3km를 뛰는데 남편을 보내고 나니까 옆에서 자극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400m 뛰고 제가 숨이 차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나만의 페이스로 이 뉴스킨 사업이
개인 시스템이 있어야지 앞으로 굴러가는 건 맞아요. 앞으로 목적지로 가는 건 맞는데 옆에 러닝메이트가 없으면 가다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내가 성공적인 대리점이 됐으면 매뉴얼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는데 프랜차이즈를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보통 백다방의 그 점주라 그러죠. 백다방 대치점. 그러니까 내가 백종원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룹장님이 계시고 여기 트윈즈의 그룹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은 백종원의 위치에 있어.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지만 프랜차이즈를 배워보려고 그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백종원이 본인의 프랜차이즈도 돌면서 점검하고 다니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나. 왜냐면 본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그 성공적인 반열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룹장님처럼 내가 백종원의 위치에 가면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업인의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죽기 사장님에 대한 그 신념처럼 떡볶이를 살아가는 신념처럼 신념과 성장에 따른 리더십 변화. 리더십도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철학, 도덕성 등 이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고상 풀 때 이 백다방 고상 엄청 많이 풀고 다녔거든요. 지금 안 풀어요. 감히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저랑. 근데 제가 현실 점검을 하고 감히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이 처음 오는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거 자체를 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월 1,000만 원이 쉽게 벌리는 줄 알고. 아니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지금 백종원 연매출액이 3,880억이에요. 이거를 월로 나누면 얼마예요? 323억이거든요. 사장님, 월매출 이거 그럼 뉴스킨으로 대비해봤을 때 월매출 323억 찍으려면 이거 몇만 오브예요? 얼마요? 2천만 오브예요. 2천만 31만 4천 오브. 이게 요 월매출하면 곱하기 0.05 곱하기 환율하면 커미션 약 12억 들어와요. 여기 지금 뭐지? 이제 연합강의장에 리더님들 오시잖아요. 백종원 많이 계시죠? 백종원. 그래서 저희의 현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리더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한번 볼게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최근에 제가 마지막에 그 리더십 프랜차이즈를 위한 본점의 세 번째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룹장님, 트윈즈의 그룹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신념. 그거를 파트너 사장님께 느꼈는데 이분이 그 조정선수, 국가대표 조정선수예요. 지금은 장애인협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감독님이시거든요. 근데 조정이라는 게 비인기 종목이죠. 그래서 지원금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메달을 딴다고 한들 얻어지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가 미사 조정 경기장이에요. 여기 경기장이 있어서 저희 태워준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시연해보고 이제 선수들이랑 인사하고 나왔는데 요 마지막 장면 보이세요? 이거 한번 마지막에 멈춰주실 수 있나? 장애인 연맹이라 저 아까 조정에 타고 계신 분이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트레이닝 해주고 이제 5일 뒤에 그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근데 사장님 뉴스캔을 하시니까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어 하셨거든요, 이 일을. 왜냐면 돈이 안 돼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힘들면 이제 그만하지 왜 계속 하세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그만두면 이 애들 그 케어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그거 듣고 울었잖아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뉴스킨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3번의 조건. 그게 거의 그룹장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어느 누구는 가치가 돈에 있을 수 있고 어느 누구는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면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근데 가치가 마지막에 나의 신념에 무언가 있다면 뉴스킨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맞닥뜨려 있다면 절대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마지막 영상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외부인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나려고 해요.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려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캔을 하지 않는 외부인들 많이 만나는데 이 영상을 왜 실어놨냐면 문화에 대한 걸 재인식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분이 저기 뒤에 박정화 사장님의 미국 소비자인데 지금 그 뉴스킨 랑연 플러스 지금 다 연합이죠. 뉴스킨 축구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축구팀이 초청을 됐는데 한 번 축구를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지훈이, 박지훈, 박지훈 젠틀해, 박태훈 너무 웃겨, 설혜찬 압구정 스타일, 나이스 가이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 제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재인식을 했냐면 예전에 저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화를 인위적으로 사장님들을 모아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그 뉴스캐너의 정신 있잖아요. 그게 배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화가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이 친구 이야기에서.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래서 설혜찬 사장님한테 감사도 했는데 그날 안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그 문화에 대한 재인식, 여러 가지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도 그냥 하나의 좋은 문화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사장님들 여기 다 같은 이제 성장하시는 우리는 이제 하나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서로 잘 성장해서 서로에게 문화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